명탐정 셜록 홈즈를 아시나요? 한국에도 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 속 탐정과 달리 그들은 법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컨셔스9은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의 세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탐정협회 손상철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손상철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경호보안 탐정과정의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대한민국 탐정협회는 2017년 2월 25일 국회회관 대의실에서 약 5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탐정협회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탐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위해서 창립한 지 약 2년 정도 됩니다. 탐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입니까? 탐정하면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남의 뒤를 추정비행 감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민간 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식재산권, 기업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법정에서 필요한 어떤 사실 확인, 그리고 증거 수집 등, 그러니까 어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권리도 보호해주고 기업이나 단체의 권리도 보호해주고, 또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실종 아동이나 실종자를 빨리 가족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다 연관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공인 탐정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런 부분의 어떤 영역들이 좀 개척이 돼야 되고, 또는 국가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탐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몇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참 아쉽게도 우리 국내에서는 탐정이란 명칭을 써가면서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탐정, 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로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컨설팅, 기획사 등등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법률이 허용하는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탐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수 있고, 국내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사실 현직의 수사관들도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활동의 한계들 때문에 해외 쪽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이 민간조사 전문가들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미국의 탐정이나 일본의 탐정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의뢰를 받은 사건들은 지금 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몇 명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탐정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요? 협회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제 개발하고 싶고 지금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권리사나 등등 관련된 전문가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또 탐정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나 해외 쪽은 보면은 변호사들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변호사는 고객 수임받은 사건을 법정에서 유리하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죠. 실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로 탐정들이 해외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정이 유리하게 끌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실종자들만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탐정도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되는 활성화가 돼서 다양한 업무들이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정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사실 누군가의 뒤를 추적하고 미행하는 것은 현행법이 위반되는 행위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관련된 조사를 하나?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오픈 소스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공개된 부분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거의 한 90% 이상을 그렇죠. 진짜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소수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주었을 때도 이 사건이 민사와 관련된 사건이냐 형사와 관련된 사건이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받으면 그게 나눠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조사 의뢰를 한 당사자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아마도 탐정업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어떤 영역들, 조사에 대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냥 면허가 종이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이 탐정어법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추정비행 감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법치국가에 있으니까 법으로 시건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아예 이 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금지된 법을 위반했다?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 경력을 가지고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놓는 것이죠. 보험들을 다 들게 돼 있어요. 미국도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죠.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의 어떤 시스템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들 우려하는 것처럼 고객이 뭐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보험을 통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가 있겠죠. 회장님도 탐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성이 강하게 생겨서 탐정 활동을 하면 금방 눈에 띄겠죠. 탐정 활동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탐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그런 어떤 실력 있는 민간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또 교관, 교수님들로 배출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산업군을 만드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회장님은 강의를 하시면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탐정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먼저 모 대학원과 연계해서 민간조사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과 헤어져서 일본에서 이제 살고 있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딸이 10년 전에 만났는데 굉장히 아주 사는 게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거 봐요. 그 딸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모으고 지병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하는데 사망을 하기 전에 이웃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이것은 나의 장례식에 써주고 요 돈은 우리 딸을 꼭 찾아서 전달을 해주라고 하면서 기본 자료를 남겨주고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지인이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연락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10년 전 사진, 10년 전 뭐 주소 이런 거예요. 대전이 그 딸이 살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들이 다 개발돼 버린 거예요. 서로 협조를 하고 추적을 한 끝에 딸이 살고 있을 아파트로 추정되는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발로 다 추적을 했죠.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사람 도움도 받고 해서 찾아내서 나중에 연락이 돼서 그 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품과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된, 그래서 망자의 어떤 소원을 풀어준 그런 사례가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회장님은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도가 도입되면 하나의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관련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학부도 만들어질 거고 학과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국회만 법안이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자동 폐기됐어요. 그리고 20대 국회 지금 공인탐정 관련 법이 2개가 발의가 돼 있는데 발의만 돼 있지 도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관심이 이렇게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근데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인탐정법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인탐정 관련 법안은 내년이 총선입니다. 근데 이게 민생 관련 아주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시급하죠. 빨리 좀 도입이 되면 하나의 직업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경찰청에서 연구 용역을 준
데이터에 나온 부분으로 따지면 이 제도가 이 직업이 만들어지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조사 활동가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수, 교관 요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어떤 필요한 장비들을 유통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산업의 매출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비전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3대 국회를 넘어가고 이번 4번째 국회입니다. 이때까지도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까지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워요. 빨리 관련된 우리 부처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 도입에 신경들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 제도 도입을. 저는 그래요. 왜 반대를 하는가. 저는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우리 협회도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만났을 때 개별적으로는 이 직업의 필요성을 너무나 공감들을 많이 하는데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는 반대를 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혹시나 탐정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탐정은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법률 행위는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 법률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탐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나라 변호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집단 이론에서 얘기하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큰 고객이 변호사, 우리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로펌이나 들어가서 영업해야 됩니다. 탐정들이 그래서 고정거래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을 위해서 그런 관계입니다. 앞으로 잘 되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변호사님들 또 관료들 우리 정치인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판사가 석궁을 맞았습니다. 사건이 되고 그게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판사에게 석궁 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 가해자는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나온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린 현상을 보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이런 제도는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징역을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 징역을 사는 현상들을 보고 있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은 그런 권리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증거로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죠.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음성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더 피해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